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야, 기가 막힌 저기다 광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MBTI 그때 제가 또 한참 또 하고 있을 때라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자료가 되겠구나 해서 제가 해놨던 것입니다. 이 신혼부부의 일상을 다룬 광고인데 아까 말했죠. 문명의 충돌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만나면 처음 만났을 때 신선한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생동감이 주는 그런 존재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흐르고 또 익숙해지면 그리고 그 관계라든가 함께 모이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일상이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새로움은 사라지고 신선함도 사라지고 또 새로운 문명을 탐구했던 그러한 나의 그런 생각들도 사라지고 나의 몸에 익숙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일상들.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피부에 확 와닿게 그렇게 아마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 관계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MBTI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MBTI 하는 시간들을 가면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또 그 안에 갇혀요. 저는 그래. 쟤는 ISTJ야. 쟤는 ESFJ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갇힙니다. 이게 하나의 또 맹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MBTI를 하시면서 이제 나를 알아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안에 갇힌다라는 생각을 항상 동시에 하시면서 그 틀을 계속 깨는 작업들을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MBTI는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오히려 경직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당수의 인간관계 갈등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MBTI는 그것을 선호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방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MBTI 같은 경우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건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 할까요? 네, 될 때까지 또 하겠습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차이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이제 검증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MBTI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팔짱을 한번 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풀어주세요. 다시 제가 또 하나 둘 셋 하면 또 팔짱을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내려주세요. 이제 반대로 팔짱을 끼세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꼈는지 모르죠? 그렇죠?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꼈는지 아는 사람. 굉장히 많네요. 자,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아니, 그렇죠. 맨 처음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나에게 익숙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네, 내려주세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네, 내려주세요. 예, 오른손이 바른 걸까요? 왼손이 바른 걸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MBTI가 그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MBTI는 8개의 항목이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대비를 이루는데, 자, 그것들 상대 쪽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게 하나의 선호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시만, 이거 다 꺼버릴까요? 일단 이거 다 꺼버리고요. 아예 여기 거 빼버리셨어요? 빼버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 제가 꽂아놨던. 네네, 그거. 네.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 MBTI의 학문적인 기초는요, 융에게서 나옵니다. 융이 인간을 입체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맨 처음에는 프로이드와 굉장히 밀착되었다가 나중에 프로이드와 결별을 합니다. 난 프로이드와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하고 나오는 분인데요. 이 이제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융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조금 아니에요. 약간 상업화된 면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조합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융의 기본적인 이제 그 마음의 구조와 기능, 융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융이 1921년에 심리 유형을 밝혀내요. 아,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내향적 태도가 있고 외향적 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사고와 판단과 생각하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구나. 기능면에 조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류화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 MBTI 앞에는 이름이에요.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고 하는 모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MP가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I는 이제 MBT는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MBTI 마지막은 인디케이터 이제 검사 도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과의 갈등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 부녀가 심리적인 사람들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을 해요. 성격을 분류하면서 융의 이론과 만나고 융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자신들의 이론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MBTI가 시작이 됩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이제 모녀지간이에요.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 하면서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이제 MBTI의 이론입니다. 자, 이 사과를 보셨죠? 자, 사과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사과.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자, 발표하고 싶으신 분 한 분. 볼까요? 이게 빨갛다. 먹음직하다, 예쁘다, 빨갛다, 시원하다. 네. 자, 요것과는 난 좀 다른 생각으로 적으신 분 있습니까? 응? 싱싱하다. 네, 아무거나. 예, 빨갛다. 예, 깨끗하다. 깨끗해 보여요? 네, 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드신 분 계십니까? 맛있다? 상큼하다 또? 아침, 과일 또 아름답고 막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폰 뉴턴. 어, 네, 네, 유일한 분이에요. 자,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틀리죠, 그죠? 네, 사고하는 게. 자, 그러면 일단 그것도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내 거니까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두 번째 장. 반을 딱 접어보세요. 반을 딱 접으시고 지금 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반만, 이렇게 뭐 경계선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쪽 면에는 네, 오른손으로 내 이름을 쓰고 또 한쪽 면에는 왼손으로 내 이름을 적어 보세요. 자, 짧은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다 쓰셨죠? 우리 한지혜 선생님, 네. 자, 좀 볼게요. 자,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는 글씨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하나는 진짜 못 썼어요, 그죠? 네. 자, 왼손 잡이세요, 오른손 잡이세요?
오른손잡이, 오른손으로 쓸 때가 편하죠,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글씨를 쓸 때 여러분 나는 오른손으로 써야지 하면서 맨 처음 쓰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의 익숙한 본능적 무의식적 반응처럼 내가 이제 늘상 했던 것을 잡고 오른손으로 쓰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제 그 이름을 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셨죠. 그죠?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네, 이름을 혹시 모르거나 잘 생각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잘 쓰셨을 거예요. 자, 근데 반대편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 쓸 때는 네 이름이 어른들이 표현 말로 개발세발하듯이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치 않죠. 내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태화된 거예요. 오른손이 그만큼 내가 편한 쪽, 나에게 익숙한 쪽, 그런 쪽으로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쪽은 퇴화됩니다. 마음의 구조와 기능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그것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에게 하나의 심리적인 구조와 패턴과 기능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대로 쭉 온 것들이 있어요. 나의 심리적인 구조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처음 만나고 호감이 생길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나와 다르니까 뭔가가 생동감이 툭툭 튀어오르면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조금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일도 하다고 보면 아니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좋았고 관심이 있었고 나에게 자극적이었던 그 상대방의 그런 나와 다른 점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들을 MBTI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자, 선호. 여기 보면 네, 편하고 자연스럽고 오른쪽입니다. 쉽고 확실하고 내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 판단의 기능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흐르는 방향이다. 그리고 당연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 서투르고 어색하지요. 그다음에 아이같이 조금 약간 글씨가 어때요? 아이들이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신경 쓰이고 좀 느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마음의 구조와 기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TI는 네 가지 선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외향성과 내향성. 자, 요게 EI.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자, EI.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것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나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틀릴 텐데. 네. 사고형과 감정형, 그다음에 판단형, 인식형. 여기 보면 에너지의 방향. 이제 여기 융이 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기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사람들이 나뉘더라. 또 여기 어떤 이제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융의 이론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판단한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나의 생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외향성과 내향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외향성과 내향성. 자, 한번 일어나 보셔갖고요. 나는 내향형이다. 나는 외향형이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저기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 여기 두 개는 외향, 요쪽은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내향 이렇게 가겠습니다. 만약 이쪽이 모자라면 저기 책상 뒤에 의자도 한번 앉아보세요. 나는 네. 한번 앉아보세요. 목사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죠? 끝나는 시간? 네. 3시. 네. 앉으셨어요? 여기가 외향이에요? 굉장히 적네요. 그죠? 여기 사람 적으시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가보실래요? 세 분. 예, 저쪽에. 그럼 여기 세 테이블이 내향형이에요? 자, 그러면 네, 또 옮기시는 분들 계시네요? 2시 반까지 잘렸어요? 네, 30분. 네, 네.
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야, 한번 얼굴들을 보세요. 나하고 같은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외향과 내향을 지금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휙휙휙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아닌 것 같다. 그럼 자리 옮기셔도 돼요. 알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나한테 길들여진 게 있어요. 길들여진 것도 걷어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를 이제 살필 때, 성찰할 때에 나에게 길들여진 거,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요거는 이제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추구하는 그런 뭐 가정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경우는 뭐 얌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나의 어떤 다른 사고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들도 걷어내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내가 만약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향과 내향의 차이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의 집중이, 그러니까 외향은요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래 갑니다. 그런 약간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향형의 사람들은요 활동할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네, 혼자 뭐죠? 따로 떼어놓거나 놀아주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울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외향형의 사람들이에요. 외부로부터 일단 활동하고 에너지를 쏟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야,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야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다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향형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내면 세계와 소통을 하고 나에게 필요한 충전을 해야 그 다음에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향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그러니까 뭐 많든 적든지 간에 꼭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향형의 사람들은 일단 말이 먼저 나갑니다. 말로 막 하면서 머리가 막 정리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면서 정리되는 사람들이 외향형. 내향형의 사람들은 말보다 글로 쓰라고 하면 훨씬 더 자신을 잘 표현해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기는 아닙니다. 지적인 뭐 책도 많이 읽고 이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향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이제 낯선 그룹에 가잖아요. 그럼 딱 봐서 이제 분위기를 한눈에 쫙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타겟들을 정해서 먼저 가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자기는 누구다, 당신은 누구냐 하면서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본적으로 간을 봐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다려요. 누구가 오기까지. 그리고 내향형의 사람들은요 이제 같이 이렇게 둘이 앉아 있잖아요. 둘이 만약에 만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외향형의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하면 얘가 왜 그런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자기가 말이 먼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외향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외향형, 시켜도 얘기 잘 아는 사람들 내향형, 그리고 뭔가를 발표할 때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야기하는 사람들 외향형, 마이크를 잡고 조금 뜸들이는 사람들 내향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향형의 사람들은 밖에서 뭐 활동할 때 소모되는 것 같으나 충전되는 사람들이고, 내향형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이제 이미 비축해 놓은 것으로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잘하는 스트레스. 자, 이제 내가 점검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시니까 제가 네, 드라이브 혼자
네, 혼자 들어 먹고 자기. 네, 여기는 운동하기 혼자, 그죠?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운동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운동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뭐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항영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네, 뭐요? 혼자 하는 운동 좋아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 좋아하고. 아, 그래요?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충전이 돼요? 야, 이거 완전 두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자연법칙에도 예외는 있으니까 외향형의 특징은 아니에요. 만약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향형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할 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생해요. 운동, 산책, 침대에 눕는다, 자연에서 무조건 걷는다. 여기 다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내향형의 사람들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향형의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제 막 밖으로 이제 일단 밖으로 탈출을 해요. 밖으로 탈출을 해서 무언가 막 내 에너지를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생각 없이 막 떠들기도 하고 어디 막 사람들하고 같이 막 몰려서 다니기도 하고 막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훅 다른 사람 외부 세계와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내향형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의 내부 세계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예, 거기는 전부 다 어쨌든 요 비슷한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이런 차이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분은 오늘 아침 10시까지 검사를 안 하셨어요. 자,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황순인 선생님 누구세요? 네,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언제요? 그래요? 김민희 선생님이시군요. 미안, 죄송합니다. 오늘 안 오셨어요? 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검사하신 세 분인데요. 자, 여기 이걸 봐주세요. 자, 지금 아까 우리 김현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내향형으로 나왔는데 아니요, 뭐죠? 아니죠. 김현주 선생님, 네, 아이가 굉장히 나왔는데 외향에 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검사할 때에 이제 조금 황수진 선생님, 네, 황수진 선생님께서도 어디 계시냐면 여기에요. 네, 외향형으로 나왔어요. 네, 다르죠. 자, 그리고 우리 네, 그리고 우리 이경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확실하게 외향형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수치 보이세요? 요 수치, 요거에 따라 내향형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외향형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MBTI 검사를 하시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또 갈라지냐면 검사도 이건 저입니다. 내향형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간이냐, 보통이냐, 분명이냐, 매우 분명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사 검사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외향과 내향을 했어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갈라져요. 이거 지금 저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향형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막 이제 고요하고 고독을 즐기고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거, 여기 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중간 범위에 머물러져 있어요. 요거는 아마도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MBTI 하나의 그 항목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E가 이제 외향형입니다. 이분들은요 아주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열성적이고 사교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지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굉장히 소란스럽고 다른 사람을 침범하고 방해하고 참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I형.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일 때는 깊이 있고 신중하고 차분한데, 이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경직되고 사고가 경직되면 쌀쌀 맞고 지나치게 속으로 확 이렇게 웅크려들고 사귀는 그런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유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이제 맞다고 보세요? 그래, 맞아. 그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감각과 직관입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번 때 또 일어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좀 아시니까, 자, 이쪽이 지금 그쪽이 N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S. 네, 감각형, 직관형. 한번 이동해 보세요. S, 저쪽이 N. 나는 N이다. MBTI의 8가지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이쪽이 N이에요? 다 두 분 다요? 거기는 아무도 안 움직이세요? 뒤에? 한 번만 옮겼어? 여기 N이에요. N. 이쪽이 S. 네네. 아까 E와 I 사이에서 한국인에게 많은 유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I형이 제일 많아요.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의 이제 검사 지표예요. 자, 그러면 S와 N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을까요? 네, S가 절대적으로 보통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지금 요 안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네, 최소한 50명은 되겠죠. 예, 만약에 그러면 보통은, 이건 보통이에요. 보통은 N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화덕교회 교육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비약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내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자, 일단은 예, 감각형과 직관형 보겠습니다. 이제 이 S형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에요. 자, 정보 수집에 있어서 능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MBTI는 전혀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 선호하는 S형은 이제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은 직관형이라고 하는데요. S 같은 경우는 오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정보로 수집을 합니다. 근데 N은 그렇지 않아요. 자, N은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패턴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그런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감에 의한 실태파, 육감. 보세요. 지금 어떤 것이 이제 대리석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S형의 사람들은 길이를 재고 뭘 하면서 이것으로 이거 딱 보면은 요거는 우리 집에 대리석이니까 우리 집에 마루에 깔면 좋겠다. 막 구체적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관형의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대리석을 하나 주면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무엇을 만들까? 약간 추상적인 그 안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의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S형의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이제 직관형의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 그렇다고 해서 S형이 현실만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정보 수집에 있어서 내가 먼저 아까 내가 오른손으로 내 이름을 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먼저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각형의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 처리, 그러니까 1, 2, 3, 4,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왜 또 1 더하기 1은 1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기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육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감각형의 사람들은 나무 하나의 세세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관형의 사람들은 숲을 보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형의 사람들은 일관성과 일상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굉장히 편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그런 루틴을 굉장히 지루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 사이에 톡톡 튀는 것들이 있어야 훨씬 더 삶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교육부잖아요. 교육부에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해에 저기를 교육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S형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거, 현실 가능한 거, 예산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거기에 맞게 딱 짜요. 그런데 N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시대가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뭐를 좋아할까, 일단 예상 뭐 작년에 했던 거 필요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다양한 창의성을 확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N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그리고 이제 S형의 사람들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 사건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를 잘 해주시고요. 직관형의 사람들은 이제 암시적이고 비유적이고 사건을 묘사하고 막 이런 사건을 묘사할 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형의 사람들한테 뭐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 수치 같은 것이 나오고 통계 뭐 자료 같은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을 수 있게. 근데 직관형의 사람들은 무언가 자료를 줄 때 약간 비약적이고 조금 더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말들과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그룹이 N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아니면 회사까지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내가 회사 아니 학생이면 학교, 뭐 집에서 교회도 괜찮아요. 집에서 교회를 할까요? 네, 집에서 교회까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S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본 그런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즐겨하고요. N의 사람들은 그 너머의 의미, 관련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창밖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을 때 보면 S형의 사람들은 와, 새들이 날아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N의 사람들은 야, 새들이 날아가니까 봄이 왔나 봐. 뭐 저 새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시베리아에서 오나?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아까 이제 사과를 하나 하셨죠? S형의 사람들은 빨갛다. 그다음에 맛있겠다. 둥글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내는데, 이제 N의 사람들은요. 아까 그분 어디 갔죠? 애플 얘기하신 분 어디 갔어요? 그렇죠. 어디 계시지? 네네. 이런 분들은요, 사과를 보면 애플, 그러니까 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와 난장이 뭐 윌리엄 테리 화살,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N의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S형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은 뭐 빨간색 티셔츠에 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을 얘기했는데, N의 사람들은요, 걔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 좀 뭐 무섭게 생겼더라. 뭐 이런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S형이에요. 그러니까 N을 잘 표현할 때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막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누구 닮았어, 누가 떠올라, 걔를 보니까 누가 떠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형의 사람들은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면, N의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형의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어떤 A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다음도 봐야 되고 JTBC도 봐야 되고 다 봐서 거기서 한 서너 가지의 기사가 딱 맞았어. 그럼 마음이 흡족하고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N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정보들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궁금한 것만 딱 포착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캐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N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형의 사람들은요, 신문과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 맨 앞장부터 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본다든가 뒤서부터 본다든가 목차를 본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는데 N의 사람들은 중간 뚝 봐요. 그냥 뚝 보고 그리고 다 보지도 않아요. 어떤 책을 줬을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보고 거기서 마음이 흡족해서 다른 것으로 이어지면 그 책을 보는데 이어지지 않으면 책을 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십니다. 자, 볼게요 한번. 네, 어떤 그림 보셨어요? 네, 집. 네, 자 볼게요. 오, 상당히 네 S형의 분들이 보통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을 막 표현하면서 네 거기에 네, 자 이분들이 전형적인 N이에요. 네, 여러분들. 네. 네, 뭐 이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뭐 선이 하나냐 두 개냐예요, 그죠? 네. 근데 이분하고 이 두 분, 뭐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N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조금 다르네요. 예,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보셨죠? N 어떻게 그리시는지 저런 분들이 N이에요 보통. 근데 여기에는 지금 S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S형의 분들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N이에요. 보세요. 보셨어요? 네. 네, 이게 네, S형 보세요. 야, 나도 그런가 보세요. 이런 게 이제 S형의 분들, 아니 N의 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분은 나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도가. 그죠? 네. 여기 안, 여기 압권이에요. 이분 압권이십니다. 보이세요? 여기 밑에?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세요 밑에? 자 밑에 보이세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N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S형은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거기에 뭐 이제 무슨 마트도 그려놓고 막 그러면서 네 이분이 저기인데 이분도 N에 가서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네, 출발과 목적지만 있고요. 자기만이 아는 길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 해놨잖아요. 여기는 진짜 잘 그렸어요. 뭐 신호등까지 그렸어요. 네, 신호등. 여기는 어렵네. 너무 멀어서. 네. 약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요게 이제 내가 다니는 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S형에게 아빠가 이제 콜라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야 1.5리터짜리 가서 하나 사와 시켰어요. 자 마트에 가서 그 아이가 보니까 1.5리터짜리 콜라가 없어요. 안 사올 수 있는 애가 S형이에요. 그리고 N은 있어도 다른 거 사올 수 있는 애가 N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S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차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다가 뒷차가 시속 몇 킬로로 들어받았는지 그 사실 그대로 묘사할 때에 S형은 꽤 정확해요. 근데 N은 그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뭐 세계 제일 2위인데 운전사들의 의식구조가 불량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교통장관의 능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구조 체계, 의식 체계, 뭐 수준 뭐 이런 거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N의 분들이라 되겠습니다. 자, 사과나무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야, 그냥 나무에 든 게 뚝 떨어졌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가을이구나. 그리고 뉴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N이고요. S형의 사람들은 저거 아직 덜 익은 거 떨어졌으면 굉장히 시겠다. 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약간 신맛을 입에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S형의 분들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할 때 S형의 사람들은 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많이 묘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 묘사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죄송합니다. N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지니는 초점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S와 N이 얘기할 때 S는 그 당시에 뭐가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 쫙 얘기하면 이제 N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란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껴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힘든 거예요. S형이 말하는 걸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냥 출발과 목적지 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막 자세하게 넣잖아요.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감각형 S와 대화하는 방법. 자, 이제 저번에 부탁한 보고서 어떻게 돼갑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질문을 상사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N과 감각형, 직관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자, 아까 뭐였어요? 질문이 내가 저번에 부탁한 보고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N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합리적인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S형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 자, S형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아, 과장님, 자,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프 신뢰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형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보고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요게 대답하는 게 S형. N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별로예요. 이게 어때요? 이러면서 다른 거 갖고 오는 게 N이 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요건 지금 저희가 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N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관형이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건널목이 있고 그 맞은편에 은행이 있고 여기 그려주셨죠. 아까 막 건널목도 그려주셨는데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신호등 그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N인가 S인가? 네, 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감각형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50m 직진하면 뭐 경찰서가 보이고 경찰서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 마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좌측을 바라보며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S형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사하신 분, 이게 이름 순위예요. 뭐죠? 가나다 순위예요. 그러니까 김현주, 이경수, 황순이 이렇게 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적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자, 그럼 보면 어디 계세요? 자, 김현주 선생님. 네, 김현주 선생님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경수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우리 황순희 선생님. 네,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세 분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 보세요, 여기 수치, 그죠? 다르죠. 지금 여기 황순희 선생님하고 김현주 선생님은 조금 비슷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중간 선생님 누구셨더라? 이경수 선생님이 5예요, 5. 그러니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감각형, 저는 분명히 감각한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은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분명에 만약에 이제 수치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그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감각과 직관도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현실적이냐, 창의적이냐, 실용적이냐, 개념적이냐, 경험적이냐, 이론적이냐, 전통적이냐, 독창적이냐, 이것들을 이제 질문에서 뽑아내는 것이 바로 MBTI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형. 아닙니다. 자, 요거. 자, S형의 사람들.
아주 이제 실생활 적응적일 때는 아주 실용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보 수집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경직되면, 사고가 경직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강박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 S형입니다. N은 평소에는 막 상상이 풍부하고 막 통찰력 있고 창의력이 막 불꽃 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가 경직되면 편파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비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고와 감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정보 수집했어요. S와 N. 자,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F, 이쪽이 T. 네. 이쪽이 T, F. 여기 F가 굉장히 많네요. 네. 한국에서 MBTI 검사하신 분들의 지표를 보면 확실히 한국 사람들 F가 많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자, F가 많으면 되게 분위기가 따뜻해요.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격이 좋고 나쁨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T 맞나? F. 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쫓아내세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차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나를 모르든지 아니면 아까 수치 있죠.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고형과 이제 감정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요거 이제 TF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판단 기능이에요. T는요,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F는 공감하고 조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잠시만요. 보면 이제 사고형의 분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어떤 상황과 사건들, 내가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감정형의 분들은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사고형은 객관적인 판단,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수치의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본다면, 이제 감정형 F형의 사람들은 일단 내 마음이 동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분들이 F예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왜 TV를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F형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T형의 분들은 저게 울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닌 분들은 쫓아내세요.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고형의 사람들은 머리로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것처럼 일단 내 사고가 이해가 되어야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슴으로 F형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F형의 분들은요, 이 맹점이 뭐가 있냐면요, 약간 이상한 것도 내 마음이 막 뜨거우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분들은 안 그래요. T형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T형의 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진실이 뭐냐, 막 이런 것들을 막 따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제 감정형의 분들은 공동의 조화로움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고형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이것들을 분류하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판단의 근거들을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형의 사람들은 말할 때 무슨 말들을 단어 표현을 많이 하냐면, 내 느낌에는 이런 것들, 내 감정에는, F형에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걸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T형의 사람들은 이 원리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정형의 사람들은 의미와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는데 친구가 보여달라고 해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네, 너무 친한 친구예요. 내가 힘들 때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막 내가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막 그러면서, 네, 네, 그 친구가 이번 시험에 이게 과락을 하면 졸업을 못해요. 네, 자, 자 보겠습니다. 네, 절대 안 되는데 졸업을 못하면 단서가 하나 붙긴 해요. 자 보겠습니다. 안 보여줌. T는 대부분 같은 경우에, 그런데 T는 보여줘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줘도. 네, 한 대 치고 그치, 그러니까 한 대 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죠? T형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하셨어요? 보여준다. 언제나 기꺼이. 네. F형의 분들은 알려주고 보여준다. 여긴 또 알려준다예요. 그냥 네, 알려주고 보여준다. 여기 안 돼, 하면서 마음은 무지하게 갈등할 수 있어요. F형은 안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T형이 안 보여주는 것과 F형이 안 보여주는 건 달라요. T형은 보여줘도 이거 안 되는데 나는 불법을 행했어. 계속 찜찜한데, F형은 안 보여줘도 뭐죠? 내가 뭐라겠죠?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남는 거예요. 뭐예요? 다 보여준다예요? 안 보여준다 있어요? 딱 한 분. 왜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양보 안 해요? 네. 야, 네. 화이팅! 네.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들킬 것 같으면 안 보여줌? 네. 안 들키면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보여준다. 네, 안 보여준다. 네, 안 보여주는데 계속 찜찜해요. 보여준다. 네, 네. 이제 요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심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예요. 확실히 T형의 분들은요, 저는 확실히 T예요. 굉장히 T 성향이 저도 이제 몰랐는데 많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보여줘요. 아무리 그 친구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불법이야. 나 안 보여줘요. 오히려 보여주면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이건 불법이야. 이러니 우리나라에 망할 수밖에 없어. 막 도덕적인 수치 나오면서 그러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 생각을 가지시는 것에 가까우신 분들은 대부분 T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F형은 그 시험 하나 그게 뭐라고 그냥 한번 보여주면 되지. 네, 친구가 더 중요하지 뭐 시험이 더 중요해. 인생 길어 하면서 네, 가실 수 있는 거에 F형이에요.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T형이에요. 그렇죠. 네. 시험 볼 때 저 선생님 옆에 앉으면 안 돼요? 국물도 없어요. 네. 자. 자. 사고형의 이제 대화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과 미팅이 있는데 가는 길에 접촉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고형과 F형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사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T 제일 먼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뭐라고요? 언제와 또? 네, 또 맞아요. T형의 사람들은 일단 교통사고 났으니까 보험사는 불렀어요. 언제 오겠어요? 내가 대신 갈게.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이렇게 갑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도와줄까? 몇 시에 못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합니다. 자, F형의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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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이제 사람의 상황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고 처리하려면 이쪽에다 전화해야 돼요. 이쪽은 사고 처리가 안 돼요. 위로하느라고. 네. 사고 처리하려면 여기, 위로받으려면 이쪽.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 내가 교통사고 나갔을 때 쟤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러면 아마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처리에 어떻게 하는 그 과정도 쫙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은. 네. 자, 그렇습니다. 감정형의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이분은 감정형의 F형. 얼마 전에 친구랑 싸웠더니 마음이 불편해. 내가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 네. T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 뭐 해주면 풀 건지. 감정형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내가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물었어요. 네,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응, 응, 응. 따라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패턴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어떤 이유로 싸웠냐? 그다음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자, F형의 분들은 어떠냐면 무작정 화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진심을 전달해야 하는 나의 화해하고 싶은 마음 그 진심을 전달하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는 공정한 화해. 여기는 그죠? 공정한 화해가 되더라도 공정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것도 맞는데 그것을 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일단 마음이 서로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살까? 아니면은 뭐 걔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좋아하는 그 음식점을 골라서 거기서 만날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F형의 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또. 자, 우리 김현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김현주 선생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경수 선생님, 네, 네 T. 그 다음에 우리 황순희 선생님, 네, T.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T의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거기 가 계셔요. 왜? 그것도 낮지도 않아요. 구해요. 네. 네. 엉뚱한데 알고 계시네. 네. T예요, T. 네. 네. 자, 예, 저는 네, 수치가 이래요. T.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F형의 분들은 사랑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확실한 T형의 분들은 그 사랑이 무엇을 기반으로 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실현이 됐다. 그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푹 빠져요. 네, 여기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셨냐 하면서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T예요.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했다 이렇게 하는 공의 위에 사랑이 얹어져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 위에 사랑의 기반이고 거기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T형의 사람들은요 조직의 어떤 공동체의 화해를 이룰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T형이에요. 여기는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다 품어져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제 T형이 이제 논리적이냐, 정서적이냐,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여기 같은 보면 좀 다르겠죠. 또 여기 보면 질문지향적이냐, 협응지향적이냐. 이것도 중간 범위에 있어요. 같은 거 안에서도. 그다음에 비평적이냐, 허용적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비평, 증명, 어떤 것을 증명해내기 원하고 비평하는 이거는 뭐 비난하고는 다릅니다. 비평은 비난과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인하냐, 원곤하냐, 요것들이 이제 항목 5가지 항목들이 T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자리에 앉고 계시고 싶으세요? 옮기시고 싶으신 분들 옮기실 거예요? 네. 자, 안 옮기셔도 돼요. 또 이제 마지막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보면 이제 T형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상태가 좋을 때라고 얘기할게요. 상태가 좋을 때 굉장히 명료하고 객관적이고 간결하고 사족이 없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경직되면 지나치게 인정사정 보고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F형의 사람들은 상태가 좋을 때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재치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따뜻해요. 너무 좋아. 그냥 내가 환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비정상 약간 그럴 때 과민하게 반응하고 모호하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살짝 뒤로 빠지는 그런 성향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통계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정보를 수집했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면서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이냐 아니냐, 요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종합해서 뭐가 나오느냐,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 나의 생활 방식이 J형이냐 P형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 무슨 형인지는 아시죠? 자, 자리 옮기겠습니다. JP. 많이 옮기시네. 목사님은 어디세요? 목사님은 J예요, P예요? 검사 받았죠? 뭐예요? 목사님은 J.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J. 여기 P. 네. P형들이 조금 힘들겠어요. J형이 많아서. 네.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럼 이 J형들이 J형 진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겠어요. 우리 김현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J 맞아요. 네, 김씨라. 자, 우리 이경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잘 앉아 계십니다. 우리 황수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지금은 맞았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태도 지표예요. 생활 양식이에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갑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이렇게 있으신 분? J예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지갑에 돈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렇죠? 네. 지갑도 없어요? 카드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카드도 정렬해서 딱 각 맞춰서 같은 패턴으로 쫙 나요. 카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냥 아무데나 끼워요, 그죠? 종류별로. 근데 제 눈에는, 제가 엄청난 J거든요. 제 눈에는 확실히 P예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보세요. J는 이거 보면 그림도 맞춰요. 그림도 맞춰. 이거는 맞춘 게 아니에요.
또 P는 이렇게 해도 난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긴 아닌데. 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형적인 J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빨래를 개면 딱 각 잡아서 놔야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이해 안 되죠? 왜 그렇게 노는지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걸 보더니 하루에 이렇게 보더니 삐딱하게 서서 보더니 옷 장사하냐? 그러는 거예요. 쫙 각 잡아서 놓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피곤해 보니.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P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따라서 동선이 어디를 거쳐갔는지 다 보여요. 그게 냅두지 않으면 그대로 수위를 가요. 그거 이제 다툼의 원인도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치우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딱 치우면 싸움이 나요. 왜? 자기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판단형 J형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내 주어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딱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해요. 네, 그게 넘어서면 마음이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이 P형의 분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P형 분들은요, 주어진 상황에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판단형 J형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딱 정확하게 하루의 일과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늠할 정도로 굉장히 규칙적인 분들이 J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P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루에 두 사람, 이제 J와 P가 하루에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 여기는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렇게 막 가려고. 근데 여기는 계획은 계획일 뿐 틀어질 수 있는 것도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막 무슨 수학여행 가듯이 쫙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거대로 또 쫙 따라가서 행해야 여행이 나 오늘 여행 잘했어. 근데 여기는 막 숨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행을 하면 목적지하고 내가 왜 그 여행을 하고자 하는지만 정해주면 그냥 약간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기도 들렀다가 여기도 머물렀다가 이렇게 해야 여행답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J형의 사람들 조직화된 생활 양식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J형의 분들이 조직 생활에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요. 근데 P형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연한 그런 생활 방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좀 갑갑하게 느껴지고 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형의 사람들 정리정돈과 계획 굉장히 잘합니다. 그다음에 P형의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는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J형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식형의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을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강점입니다. 판단형의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냥 발생하는 대로 여러 가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다음 적을 가보겠습니다. 12시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몇 시까지 약속 장소에 갈 것인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12시 약속이에요. 네. J형이 나올 수 있는.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사적으로 합시다. 사적이 제일 편안하니까 사적인 약속. 나 친구랑 약속해. 오늘 오랜만에 점심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랑 그동안 바빠갖고 일이 만나지 못했는데 12시에 만나서 점심 먹고 쇼핑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P형의 사람들 12시에 가는데 10분 20분 전에 도착한다. P형 뭐예요? 11시 40분 50분 응? J형 같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가세요? 30분 전에 가세요? 네.
자, 12시 5분 전. 예. 다 같이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 황수인 선생님은 궁금해요. 어떻게 가요? 정각 아니면 5분 전. 네. 지금 모두 다 동일하게 다 뭐 10분 전에 간다, 40분 전에 간다, 다 이렇게 P형도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런데 J형 이제 똑같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J형의 분들은요, 11시, 내가 10분 전에 이제 12시에 만나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제 내 계산을 해서 보니까 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돼. 이게 딱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지. 그게 딱 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막 준비하고 그게 조금 이게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J형. 그런데 P형은 그렇지 않아요. P형은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야. 내가 미안하긴 한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기 끄덕끄덕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늦어도 마음 편한 분들이 많아요. P형은.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나를 좀 봐야 돼요. 내가 J인가 P형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죠. 길들여진 것이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형의 분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2시 약속이다 그러면 12시 전에 도착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일찍 됐어. 네. 잘 맞아 떨어졌어. 그죠? 야, 그럴 때 일찍 가요. J형의 확실한 J형의 분들은 정말로 중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늦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시간은 금이에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늦게 오면 겉으로 말은 못하는데 체면 때문에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면 J형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걔 5분 늦게 나와. 거기에 맞춰 나가요. J형. 자, 근데 P형은 이제 뭐 동일하게 늦게 나오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걔가 와갖고 이제 막 설명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풀어지면서 사실 J형처럼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진 않아요. 왜? 본인이 늘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시는 기준인 거지 내가 목숨을 걸고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뭐 12시 약속인데 내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 유연성 있게 조금 가질 수 있는 분이 P형이고 J형은 사실 그런 생각 잘 못해요. 네. 시간 맞춰.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왜 피곤하다고 그랬냐면 여기 이제 교육부 사역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12시에 목요일인데 12시에 안 모여 아무도. 그러면 이제 아니 시간이 됐는데 다 사람들이 왜 안 오고 그런 거 분명히 J형인데 J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요건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이고요.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형은 내 뜻대로 정돈되었을 때 마음이 흡족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P형의 분들은 그냥 뭐 있는 그대로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J형의 분들은 책상에 항상 딱 보면 있어야 할 곳에 늘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P형의 분들은 아무데나 놔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분들이에요. 자, 액자가 삐뚤어진 것을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을 J형, 액자가 삐뚤어진 것도 모르는 것이 P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갑 속에 나란히 이게 줄 맞추는 거, 자, 지갑 속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찬장의 그릇들도 예쁘게 맞추시는 분들 J형. 그리고 이제 P형은 뭐 여기다 놔도 되고 뭐 찬장인데 뭐 여기다 놔도 되고 저기다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만 나의 패턴 안에 그냥 내가 꺼내 쓰기 좋은 거 P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이 정리가 잘 되시는 분들 J형. 가방 속에 막 그냥 일단 담고 보자 P형이 많습니다. 네, 시기처럼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J형.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란 숨통이 트이지 P형입니다. 마감 시간 안에 미리 끝내는 사람들이 J형입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야 막 발동이 되는 사람들이 P형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비해도 여기 있는 J형의 사람들은 뭐 한 달 전에 공부 스케줄이 쫙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P형은 아직
뭐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계속 좀 미루다가 당장 다음 주네 그리고 내일이네 하면 확 이렇게 막 에너지를 발휘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이형은 착착착착착 내가 진행된 대로 하고 성과를 얻어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제이. 나머지 분들은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좋긴 한데 약간 지루한 감이 있고 조금 그렇죠. 조금 약간 그래요, 그죠? 이게 뭐 좀 톡톡 튀는 것들도 있고 그래야지 재밌지. 그런 느낌들이 온다. 그러면 P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제 예고 없이 확 뭔가 불쑥 들어왔을 때 약간 힘들어하는 것이 J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된 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A라는 계획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임박한 순간에 확 B형으로 틀어 그럼 여기 봉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B형은 이해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그럴 때는 요분들하고 먼저 힘을 합쳐서 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아까 제가 위로 올라갔나 봐요.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 이 선생님, 황 선생님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치가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현주 선생님. 예, 김현주 선생님하고 황수인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두 분이 느낌이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황수인 선생님은 지금 여기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같이 재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은 어때요? 약간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성향이 같은 제이나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또 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판단이야.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가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직 생활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저는 주말에는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기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기획국장을 맡고 있어요. 저한테 딱 맞는 게 뭐냐면 계속 무언가를 기획하고 짜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근데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확 들어오면 순간 경직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깜짝 놀실 것 같아.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네, 저예요, 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제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약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기 오는데 이제 저는 여기 올 때 이제 제이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이형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화덕교회라는 것을 어제부터죠. 이제 한 2, 3일 전부터 화덕교회가 위치라든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다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왜냐하면 큰 도로는 쉽게 인지가 되지만 들어와서 이런 골목들은 인지가 되지 않잖아요. 무엇까지 이제 확인을 하냐면 여기 코너 돌아서 바로 화덕교회잖아요. 주차장까지 항공뷰로 확인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래야 그 시간 안에 딱 맞출 수 있잖아요. 자,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요즘 그 내비게이션 T맵 같은 것들이 날짜별로 무슨 요일에 몇 시경에 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 11시에 나가면 여유 있게 도착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 되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따라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맨 처음에 11시 좀 넘어서 나왔을 때는 너무 일찍 도착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잖아요. 저는 식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남들 다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좀 피해끼칠까 봐 시간을 맞춰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11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1시간이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에 진입을 하니까 차가 오늘따라 다 나들이 그런지 유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12시 반이 이제 제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12시, 맨 처음에 12시 반이 나왔어요. 도로 진입하니까 40분, 50분, 58분. 마음이, 제가 이제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느긋하고 여유 이 마음, 저도 경직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제가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어기면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앞에 차가 늦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뻥 뚫어놓고. 그러니까 입에서 쟤는 왜 앞을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가? 이게 왜냐면 시간이 안 맞춰 가야 되는데 경직되는 거,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 반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못 도착을 했으니까 하니까 제가 바로 12시 반 땡 하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어딘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T예요. 근데 P형의 분들은 잘 전화 안 해요. 안 하고 좀 늦어서 여기서 이제 막 약속 시간 돼서 이제 해서 이제 막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막 급하니까 임박해서 전화하면 차가 많이 막혀서 주차장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저처럼 막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도로에 진입하면 오늘은 다 놀러 가나, 이렇게 사람 차가 많지 하면서 유연성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J형. 상태가 좋을 때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자, 약간 어려울 때는 굉장히 강요하고 성급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P형. 융통성 있고 여유 있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리고 자기랑 안 맞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J형이 바라봤을 때예요. 굉장히 꾸물꾸물거리는 것 같고 산만하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리가 맞으세요? 네,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김현주, 이경수, 황순 선생님 요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주 선생님은 ISTJ, 이경수 선생님 ESTP, 그다음에 황순 선생님 어디 갔나요? ESTJ. 네,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드리는 설명서는요, 전체적인 공통적인 통계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히 보편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치 차이로 인해서 많이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안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인터넷에 검사 도구들 많잖아요. 유사 도구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실 때 이제 오늘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길들여지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제어해버리고 나한테 편한 거, 내가 더 편한 거,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 선택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유형이 ISTJ형이에요. 제가 이제 ISTJ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TJ가 반대 유형이에요. ISTJ와 이 유형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일 없는 것이 ENFJ. 혹시 ENFJ 있으세요? ENFJ. 네, 우리나라에 1.1% 있답니다. 1%의 사람들이. 네. I가 60%, S가 80%.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는 N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N이라고. 근데 보통 S가 80%. 네. 그리고 T가 65%, J가 62%.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개에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이분들은 또 이게 다른 유형이지만 IS가 또 이렇게 교집합처럼 되시는 분들이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34%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강점은 꼼꼼한 관리를 하시는 분들,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업무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제 교육부 안에서도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가 들어가시는 분들. 자, 조용하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완수한다. 세부사항 데이터에 높은 이해가 있다. 검증된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업무 진행, 일관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세부 사항을 너무 많이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업무 진전 속도가 느리고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불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IN이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왜냐하면 사고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비약적인데 말을 안 해요. 그죠? IS는 앞에 했던 분들, IS는 S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대충 감이 나와요. 근데 IN은 도통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 20% 이제 사회복권 개혁하라고 하고요. 전략적 사고, 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자. 우리 뭔가 다르게, 이런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유용한 틀, 시스템, 모델 개발, 개념에 대한 높은 이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족적이고 영감을 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들,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간단한데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 예, 실행이 될 수 없는 것들, 생각을 할 수 없고 숨은 의도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네, 잘 표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ES, 사실은 이분들이 제일 의사소통하기는 편해요. 왜? 굉장히 현실적인데 다 또 말로 다 해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이분들의 이제 일하는 스타일 보겠습니다. 네, 지체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규율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능동적, 실용적, 실리적이고 구성원들과의 향후 교류에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ES, 막 팍팍 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사항,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현실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자, 근시안적이고 미래를 위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한다 이거죠. 예,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얽매여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예, EN. 그래도 IN보다는 좀 나아요. 왜요? 말해주니까. 네, 뜬금없는 소리도 말해주니까 그래도 좀 나은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에 이제 19%가 있고요. 행동지향적 개혁가, 혁신과 개발, 이 강점이래요.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 업무 추진 어떻게 하느냐?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변화, 모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창조, 혁신, 도전, 다 이게 N에 가는 것들이에요. 통찰력, 설득력, 카리스마, 이게 또 N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 N의 성향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불만사항, 항상 주도하려 하고 강압적일 때가 있고, 네, 세부 사항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충 하고 일단 저 멀리를 바라봐라, 그럴 수도 있고, 역사, 전통, 실리 대한 존중, 그러니까 세부 사항이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기질을 이제 우리 네 가지의 기질을 이제 양 방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그죠? 기질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환경이 기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상호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날들이 많을수록 환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MBTI에서 이제 말하지 않은 건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MBTI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자, 기질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빠져 있지 않느냐? 죄 이야기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MBTI는 모든 성향들 16가지의 유형들이 다 훌륭하다. 그리고 16가지의 유형들이 다 또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는 일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죄의 영역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질에게도 환경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의 미성숙도 있고 탐욕도 있고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방어기제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내가 생활 양식에 이루어가는 데는 죄가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있느냐?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I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숙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나에게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I지만 이 아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제스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질과 환경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16가지의 기질들이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과도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얼마나 좋은 빛을 발하느냐. 기질은 다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성숙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들, 아까 왜 반대의 성향들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건 뭐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 기질 플러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또 반전을 일으키기도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오늘 강의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의 강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MBTI? 아니에요. 네, 제목이 잘못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거 누구 보고 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 보고, 인간도 거기 들어가죠.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참 좋구나 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그 얘기해 볼게요. 참 좋구나.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구나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좋은 기질들은 끊임없이 악과 죄와 많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를 그렇게 보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이? 나를 보고 참 좋구나 했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참 좋구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것들이 우리 목사님 뒤에서 일어나셔서 네, 얼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네, 자, 우리는 기생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질과 환경들 속에서. 자, 그러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공생이에요? 네? 아니에요. 뭐예요? 상생이에요. 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또 미성숙함의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질, 이것들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그래서 화덕교회 교육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나님 참 좋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기질들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16가지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
가게마다 아름다운 가능성과 또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발견해가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화덕교회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미성숙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